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점차적으로 양호해짐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30% 정도는 상당히 양호한 구간에 들어서 있어요. 한 번만 모멘텀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또한 30%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업황이 좋아지거나 좀 그러면 시간만 주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들어섰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6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시간이 지면서 어떻게 조금씩 끌어올라가고, 그리고 안 따라오는 것들은 나중에 향후에 매크로가 모두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밀밀거리는 것들은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 작업을 또 하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리할 때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과거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나왔을까? 약 30% 정도가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원래 42조, 43조, 최근에 들어서 보고 있는 것들이 50조 전후에서 보는 그런 추정치를 갖다 이야기했었는데 57조가 넘게 나왔다는 건 상당히 대박인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환율 부분도 계산해 보면 한 3% 정도 계산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고요. 저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추가적으로 크게 안 올라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거래했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만 원 정도 때 두 번을 갖다 우리가 수익 실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눌렸던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들의 본전 의식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차익을 던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비중 조절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하고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하는데, 자, 삼성전자에 나오는 실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낸드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 SSD 부분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크게 차이가 없겠죠. HBM 관련된 부분은 기본 그냥 고정 매출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외적인 것들이 알파가 더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 가이던스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개성된 부분에서 SSD 분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알파를 좀 줘도 된다. 그러면 제가 추정하건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만 생각해 보고요. 그럼 목표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한 거는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 계산하지 않고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딱 계산만 하면 27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5 이상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나머지 거는 뭘로 해결될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이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지금 매수 전체적 MSCI 기준으로 하면 23% 정도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한 2%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주가가 한 30%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MSCI 또 리밸런싱 하는 시점은 우리 계산을 또 하고 기다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월 말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도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갖고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 수익을 갖다가 냈니 못 냈니 이걸 따지기 시작을 하면 분기 한 번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뒤에 클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만 할게요. 지지선 있으니까 눌려 들어오면 여기 비중 확대 진행할 겁니다. 현재 비중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방에서만 계속해서 평단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잘 나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고 두산전자 위지 실적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이던스 보여드렸고 가이던스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고요. 또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달러 강세 구간 아니겠습니까? 실적 데이터가 원화 베이스로 나쁘게 나올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멘텀 들어올 때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시장의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나와야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중동 문제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한 수급은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다양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시장의 컨센서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는 가스터빈 기술이라든지 또 SMR 기술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받는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수주했다 이런 거 공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일진전기 어차피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저는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중동에서 전쟁이 있든 말든 변압기 수요만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선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볼 때는 전선 플러스 전력, 초고압 변압기 이쪽 관련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력 인프라 부분은 계속해서 부족한 쇼티지 현상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홀드해서 수익 나올 때까지는 또 플레이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지지만 받고 있으면 올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페타시스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은 좀 외국인 매수가 잡혀줘야 돼요. 제가 좀 잡히긴 했는데 오늘 뭐 소소하긴 하지만 충분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한 4거래일, 5거래일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쉬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서만 사이에서만 플레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뭐 한다? 예, 평단 관리 하시면서 홀드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의 지금 2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만 모멘텀만 들어와도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는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큰 내용은 일진전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고 일단은 PER 밸류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안에서만 우리가 좀 플레이하는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뭐 여기 윗단까지 보이는 것들은 뭐 차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우리 윗장 그러니까 돌파가 이루어져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거래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박스 형태를 그려가면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은 매수고 위쪽은 뭐합니까? 예, 그렇죠. 스윙을 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우리가 좀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블록딜 이슈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스피치가 상당히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때입니다. 그 두 방에 완전히 주가가 다시 내려갔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또 냈다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쫄 게 뭐 있어요. 비중도 15%인데 아래로 가도 더 사줘도 더 좋고 위로 올라가면 땡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블록딜 얘기만 나와도 그냥 자꾸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한 방 더 때려버렸으니 얼마나 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또 매물을 쳤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얘가 무슨 뭐 크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제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금 매물 나오니까 같이 그냥 차익물을 그거 먹으려고 이거 들어왔니? 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지선만큼은 충분히 형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선수들은 이 종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PER이 낮다는 거, 평균 PER보다 낮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온다는 거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뭐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들으면 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마음속은 여기 윗단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매크로 현황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인데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 아주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때를 좀 기다려주는 것만이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분명히 저는 달러 약세로 가는 구간이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놀지 않고 반드시 열심히 또 매수하면서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사실 매물만 안 쳐도요,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내부 수급으로도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때려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네. 문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걔들이 매도만 멈춘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좋은 놈들 다 같이 주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죠. 오늘 한중의 시에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수급은 양호합니다. 제가 어쨌든 뭐 적당한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2분기 실적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ESS, 삼성 SDI고 순혈식 냉각장치 사이즈 커졌다. 이거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냐고요? 저는 없어요. 목표가는 여기서 또 여기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여기 기가 막히게 거래했어. 여기하고 여기. 자, 이제 6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 이상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치를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거래하시면 여러 번 거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얘 다음으로 우리 가야 될 곳이 좀 정해져 있어요. 좀 보면 이제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ESS 하고요.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번 돌았잖아요. 2번 정도 돌거든요. 그것도 한번 또 우리가 활용해보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투자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추정과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은 차이가 상당히 많죠. 투자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빌빌하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다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요? SDV 자율주행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신경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전통적으로 현대모비스가 그쪽과 당연히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 줄까요? 현대에서 다른 데 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매크로가 안 좋고 좋던 과정에서 지금 38만 원, 40만 원 이상에서 계속 뭐합니까? 공방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관리해 주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방 연료도 우리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케어링 가능하다. 실제로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 글쎄요, 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7만 5천 원짜리가 저 중요한 자리긴 한데 저 자리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거기서 또 더 우리가 또 비중 확대해주면 평단 낮춰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사실 가장 답답할 때 좋은 거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멘텀을 들어오기 직전에 정리하는 경우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방에서는 좀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구간에 지금 계속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기관이라든지 또 외국인 연기금 이런 쪽에서 지금 저 구간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저 자리 밑에서는 내려가지 않겠구나라고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들어올 때 쭉 들어올 때 그때를 좀 기다려주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37만 9천 원에 우리가 들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직전 1년치보다 낮은 구간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그 직전 1년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외국이든 기관이든 걔네들 평단가가 42만 5천 원 이상이다라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2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리콘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시장이 지금 버벅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중동에서 전쟁이 딱 쳐지니 그때만 이게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그 부분 빼놓고 나머지 건 다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란하고요, 미국하고 휴전협정만 딱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파이팅 넘치게 쳐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렇게 수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동 시장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2분기 사이에 나와야 돼. 저는 그게 지금 가장 조마조마해요. 가장 성수기일 때, 그쵸? 그때 우리가 타줘줘야지 동사가 주가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나 타임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아다리가 좀 맞아줘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4월 달에 답이 나온다라고 종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5월, 6월 사이에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여기를 향해서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체크해보고 갈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에 종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수순 골치 아프죠. 그럴 때는 바로바로 우리가 그 현금화 전략으로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종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항상 계산해 두고 이 종목이 왜 늘렸는지 또 왜 또 어떤 사유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또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 거기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 파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북미 파이, 유럽 파이, 그죠? 국내는 뭐 그렇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중동 이렇게 있는데 중동 쪽에서 조금 빠그러진 거죠. 그러면 거기서만 또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서 한 20% 정도 나오는데 그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클로버 유상증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가 변동폭에 따라서 유상증자 예정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공시가 나오고는 한 달 전쯤 에서 이제 확정 공시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제 신주 배정 기준 6월 9일이면 아마 한 5월 9일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공시가 일단 나왔으니까 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또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봇이 나쁜 기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하게 이제 로봇 테마도 분명히 될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주가가. 자, 그 기준 출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57,300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15%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분명한 건 우리도 이제 비중을 더 담아줘야겠죠. 그러면, 자, 36,400원 이렇게 공시가 떴으면, 이제 증자 비율이 21.98이잖아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21.98%만큼 하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36,400원 쪽이 어디 221 등평균 아래쪽이거든요. 저 36,400원짜리 근처. 근데 저거보다는 높을 거예요, 분명하게. 네, 전체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허용할 만한 기업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의사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36,4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비중 10% 혹은 12% 정도 이렇게 업사이드로 더 넣어서 평단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해주시고요. 물론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이 어때요? 4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 남은 게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럼 한 달 반 정도 사이에서 가장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때 우리가 비중을 조금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출 거예요. 그러면 낮추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요즘 나오는 것들 그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또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해보고 근데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4월에서 이제 5월 가는 사이 있잖아요. 분명히 한 번 정도 평단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내려갈 거예요. 금액이 내려가는데 만약에 주가가 로봇 테마가 붙어가지고 한번 위로 쳐주잖아요. 평단가 이상으로 가면 우리가 요즘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거 플레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또 요즘까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샘플 하나 드려봤어요. 한 55조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57,3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죠? 우리가 들고 있는 금액은 315만 원 정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계산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12주 정도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또 내려와서 이제 다 계산해 보니까 평단가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전에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사실 그런 것도 있죠. 6월 9일 이전에 맞춰서 좀 더 권리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고 그 사이에 가서 주가가 반등 치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평균가를 낮춰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통 보면 배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만 원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 아니면 36,4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절반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산을 좀 쉽게 해서 37,300원에 받았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지금 15%인데 30%로 올렸다라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더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2만 원에서 만원 빠지잖아요. 그럼 4만 7천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000원이면 47,000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6월까지 쭉 가는 과정이 47,000원 이상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중 덜어내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주가까지 오지 않아. 그럼 유정 참여해서 비중 설대하고요. 그렇게 되면 20% 정도 주가를 갖다가 낮출 수가 있겠죠. 10% 정도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45,000원 이 정도까지 가고 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는 플레이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대략 설명은 이렇게 좀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클럽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유상증자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인수 아니겠습니까? 사업 영역의 확대라는 것들하고 생각해 보시면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조금 무리수가 좀 있는 것은 분명히 맞긴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 훼손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비중 15에서 30% 정도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상황 봐가면서 변동성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비중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단가를 맞췄는데 평단가 목표를 어디로 이하로 맞추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45,000원 아래쪽으로 맞춰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요즘까지 받으면 여기 있는 이 매물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쟁력 없는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게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우리가 유증을 미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클로버 헤지가 하고 있는 회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또 한 번 테마가 돌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주가의 유동주식 비율이 21% 늘었다고 생각을 한다 한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은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만 원, 5만 5천 원만 가도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자, 7만 원에서 20% 내려간 주가는 얼마입니까? 14,000원 빠진 자리예요. 그럼 5만 5천 원, 5만 6천 원짜리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5만 5천 원 정도 충분히 올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쓰던 밸류는 충분히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업 영역이 하나가 더 알파가 더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네거티브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저리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는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일자는 확정적인데 중간에 가고 있는 요즘 주가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나갑니다. 정리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좋은 회사니까.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누군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